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방안을 통해서 40조 원의 MOU가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또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글로벌 시장은 호재의 악재가 뒤섞이면서 역시 변동성 있는 장세를 만들었습니다. 연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바로 연준 부의장의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또 목소리가 나왔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기준금리가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역시 속도 조절론이 아직까지는 힘을 받는 분위기예요. 자, 12월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 이런 예측치를 우리가 CME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0.5% 금리 인상이 75%가 넘습니다, 아직. 자, 한 달 전에는 34%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하루 전 또 일주일 전보단 줄었지만 75%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12월의 금리는 0.5% 인상이 될 거라는 예측이 아직까지는 우세하고요.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블러드 총재 발언 이후에 금리는 조금씩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어요. 이 4%를 강하게 다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시장의 조정은 제한적일 거로 보고요. 이 박스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 금리 말고 산적해져 있는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에는 시장에 별 관심이 없지만 금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분명히 연준의 양적 긴축 문제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9월달 이후에 가파르게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월 950억 달러 정도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 이 긴축되는 게. 워낙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걸 긴축하는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딱 사태 이후에 4조 달러 했던 대체대표가 7조 달러까지 급증했잖아요. 그리고 7조 달러에서 9조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긴축하는 건데 최소 7조 달러까지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7조 달러 수준까지 빠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속도 조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8조 6천억 달러니까 1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술적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완전 추세 전환까지는 이 양적 긴축도 분명히 뭔가 연준의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도 아직은 견조한 흐름입니다. 이 갭을 메우면 지난번에 그런 기대감은 기술적으로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이 갭이 메우는지 안 메우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고군전투하면서 찌글거리고 위로 간다면 12,000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PC 물가지수의 좋지 않은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자리를 훼손해버리면 바닥 확인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변동성만 있는 장세로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추세를 갖고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박스에서 변동성만 생기는 그런 장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 시장에서 원화를 매도 쳤던 세력들이 아주 작살이 났죠. 숏 스퀴즈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물론 1,400원을 다시 돌파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뜨거 했기 때문에 원화를 매도 쳤던 세력들이 1,400원 간다고 다시 공격적으로 매도 치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시장에 큰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강하게 나온 이후에 주간 수급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나온 거죠. 이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으면. 이 반등을 이끌었던 주체가 외국인. 그 외국인들이 수급이 꼬이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 앞에다 매물대 근처에서 조정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했고 기술적으로 조정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과 자리를 보고 기술적 대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네옴시티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고 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MOU를 체결했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MOU이기 때문에 다 체결될 수도 있고 일부만 체결될 수도 있고 다 뭐 취소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만 좋은 기회를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또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을 또 붙일 텐데 어쨌든 떡밥은 다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다. 그리고 이번 MOU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정해져 버린 거죠. 그 외의 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라도 MOU 체결 기업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갑자기 일본 방문을 취소했어요. 취소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빈살만이 돌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한 명인 일본이 약간 이탈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번 MOU 체결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방한 때 8개 기업의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하나그룹의 앞으로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현대중공업 사장, 또 CJ그룹 회장, 두산그룹 회장, DL그룹, 과거 대린산업 아시죠? 이 그룹의 회장이 참석해서 앞으로 뭔가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개발될 네옴시티의 이제 모습인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우측 상단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지난 8월 달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보세요.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옴시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러시티 외에도 옥사곤이라든지 또 트로제나 같은 산업도시와 친환경 관광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미러시티도 같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미러시티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죠. 길이가 170km, 폭이 200m.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우디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정 부분 공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터널 공사 일부를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자,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하고 정부 간의 이제 양해각서안 쪽을 잘 보시면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은 역시 현대로템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철도 부분에서 네옴 철도 협력을 체결했다는 거 본계약으로 체결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 분야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롯데그룹의 유동성 문제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DL케미칼 같은 경우도 DL그룹의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하기 좀 쉽지 않고요. 비상장사죠. 지엘라파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이 제약 분야 MOU 체결했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된 기업입니다. 또 게임 분야의 협력 MOU도 있는데 시프트업이라고 상장사가 아니고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YDNS라고 역시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하고 정부 간 협력 기업 중에서 역시 가장 재료가 좀 괜찮고 중복 재료가 있는 현대로템을 꾸준히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 기업 또는 기관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MOU 체결한 내용입니다. 모듈러 사업이 잠깐 부각이 됐었죠. 삼성물산 그린 수소 개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한국전력이 그린 수소 암모니아 협력 계약도 있고 열병화 프로젝트 협력도 있는데 주인 없는 회사니까 일단은 관심권에서 좀 제외를 해두고요. 이번에 있던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코오롱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본계약이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지 계속 뉴스를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BP도, BMT,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다 상장사죠.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바닥권에서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수급이 제대로 붙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BMT하고 BP도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역시 대주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현대로템의 대주거래가 쭉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재료 나오고 뜨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대주거래가. 지난번에 급증했던 지점이 740만 주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늘어난지 좀 지켜보셔야 되죠. 그렇게 늘어난다면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계속 물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중복 재료가 있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공매도세력들이 언제든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급을 체크하면서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조정 나오면 가치인 갖고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옴시티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의 모습 보면 앞전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꼬리 달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꼬리를 단 주체가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꼬리 달린 거고, 그러면 이 꼬리를 장악하는 세력이 등장해야 돼요. 외국인 세력이 다시 됐던 기관이 이것을 장악을 하던, 이게 장악되기 전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밑으로 다 떨어져서 원래 자리 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25,000원을 깨든지 안 그러면 이 자리를 장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음봉을 맞고 있는데 저점을 아직 안 깨고 있어요. 이 10,000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를 잘 보셔야 되겠죠. 10,000원이 안 깨지고 돌아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관심 갖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다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재료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BMT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앞전에 매물 부담이 있어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만 음봉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있죠. 앞전에 매물 부담, 이번에 매물 부담. 그래서 원래 자리까지 다시 다 되돌릴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흥분하면 안 되겠죠. 매매를 하려면 이 자리가 장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00원까지 장대 양봉이 됐던 양봉이 두 개가 나오던 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장악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지. 지금 섣불리 매매했다간 순식간에 매물 맞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래 자리 되돌린 다음에 보든지, 안 그러면 장악한 이후에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비피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꿈틀댔는데 앞에 이렇게 거래 터진 음봉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배열에 놓여져 있잖아요.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특히 이번에 매물 부담을 딛고 앞에 이 꼬리, 이 9,000원대 꼬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다 노출된 상황이고 희망은 있지만 본계약 체결까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도 세력들이 수급이 계속 붙으면서 뭔가 시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섣불리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 자, 한미글로벌 한번 보세요. 지난번 네온시티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추세를 계속 만들고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만들었죠. 그 떡밥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미글로벌은 반등을 해도 짧고 눌림목이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매매하시면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까지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수급과 자리 보고 기술적 대응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본계약이 필요한 MOU 체결 기업.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